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테슬러즈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돌비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아우, 이렇게 일찍 뵈니까 좀 색다르죠? 그래요. 이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관계고 똑같은 곳에서 만나는 건데 그렇죠. 네네네. 이게 시간만 좀 달라졌는데 새로운 만남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콩닥콩닥한 느낌이 있네요. 그러게요. 참 신기합니다. 요즘 뭐 작품은 없으시니까 좀 한가하실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작품이라는 거는 뭐 그 학생분들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고 또 이렇게 시참을 해서 돌비님과 함께하는 것이 제 인생의 그런 작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상한 프레임은 네. 언제 한번 뭐 영화로 이 상황들을 제작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런 거는 항상 맡기도록 하죠. 네, 언젠가 뭐 제작비가 생긴다면야 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 테슬러즈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원래 초창기 때 시참해 주실 때는 간간히 이제 좀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시긴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귀신 이야기로 오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제가 그 데뷔는 그걸로 했는데 주변에 그런 좀 뭐 소위 말하는 영안이라든가 그런 걸 겪으시는 분들이 잘 안 계셔서 주로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간만에 지인의 얘기를 하나 갖고 와서 귀신 괴담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테슬러즈예요. 이 얘기를 해주신 분은 사실 저랑 굉장히 가까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치기를 해서 낳은 저의 자식 같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전에 이 일을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수업했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대학생 알바를 약간 과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저가 일하는 걸 보고 저랑 같은 과목을 수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6년 정도 전에, 오늘 제가 간만에 지역을 좀 밝히는데, 경기도 김포에서 수업을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김포? 저도 지금도 김포를 자주 수업을 가는데, 듣고 계신 귀족님들 중에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알겠지만, 이 지역이 1년 단위로 변화무쌍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덜 할 수 있는데, 한참 이제 그 한강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신도시 들어서고 막 어디 뭐 서울하고 가까운 쪽에 막 전철 깔리고 막 아파트 한참 올라가고 그런 시기쯤에 있었던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친구가 수업을 가는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포의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말씀 안 드릴 건데, 그쪽에 이제 수업을 갔더니 본인하고 같은 동양 출신의 가정인 거예요. 들어보니까 가정사도 있고 또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이 친구가 그 일을 할 때 당시 고등학생 애들하고 몇 살 차이가 안 나잖아요, 대학생이면. 저도 애들한테 그런 선생님 되려고 노력하는데, 얘는 더 나이 터울이 적으니까 저 보고 배워서 그런지 좀 형처럼 접근을 한 거예요, 애들한테. 심리적인 그런 벽이나 이런 거 없이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으로 접근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얘 수업을 가는데 얘가 웃으면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자기를 되게 반갑게 맞더래요. 제가 수업했던 친구가 너 왜 오늘 기분이 좋냐? 하니까 제가 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 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까불더래요. 그러니까 뭔데 말해봐. 어머님이 아버지랑 그 집에 동생이 하나가 있었대요. 요렇게 셋이서 제주 한 달 살이?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어요. 많이들 간혹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제주도가 무슨 프랑스나 외국도 아니고 한 달 살이 이런 게 있구나 했더니, 저도 의문이었고, 저한테 수업했던 그 친구 이름을 제가 상철이라고 해볼게요. 상철이? 네, 이 상철이도 이제 의외인 거죠. 너는 안 가? 그거 이제 저는 또 나와서 공부를 해야죠. 약간 누가 봐도 공부 안 할 것 같이 뺀질뺀질한 표정 지으면서 그런 말 하더래요. 이거 남아가고 딱 보니까 롤이나 뒤지게도 돌리고 튀어 올리려고 작정했구만. 저 공부 진짜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공부를 하겠지. 공부를 한 2시간 하고 게임을 한 5시간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는 안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또 그 얘기를 꺼내더니,
선생님 집 어디라 그랬죠? 이 상철이가 집이 서울 쪽인데 김포에서 가까운 쪽이었어요. 강서구라고 바로 붙어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서울 저 김포공항 근처에 산다니까? 그러면 선생님 엄마 내려가 있을 때 저희 집에 종종 와서 약간 자기 룸메이트 마냥 자기 공부도 좀 봐주고 게임도 좀 같이 하고 내 티어도 좀 올려 이건 아니고요 막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속셈이 뻔한데 근데 이 상철이가 생각하기에 내가 얘를 그냥 방치해두는 것보다는 와서 좀이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와서 이 집에서 자면서 좀 봐주면 애가 게임 5시간 할 거 한 2시간이라도 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또 자기도 나쁘지 않았던 게 상철이도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자취생 특유의 적적함도 있고 또 나이 터울이 비슷한 남자애들하고 같이 끈끈한 게 있으니까 그럼 내가 날짜를 정해놓지는 않고 김포에서 수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랑 시간이 맞을 때 한 번씩 와서 이렇게 관리 느낌으로 봐주고 이렇게 하룻밤 같이 자고 뭐 이렇게 하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좋죠. 그럼 저 선생님 오면은 치킨도 하나 시켜 먹고 사이드로 뭐 치즈볼도 시켜 먹고 좀 베껴 먹어도 되겠죠?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니까 마음대로 베껴 먹던지 회쳐 먹던지 찜쪄 먹던지 알아서 하라고 해서 둘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한테 허락도 받았대요. 엄마는 좋아하죠. 엄마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집을 비우고 가는 게 조금 찜찜했는데 선생님이 와갖고 얘랑 같이 이렇게 합숙 훈련 느낌으로 봐준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답니다. 며칠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를 하는데 한 일주일 좀 넘었을 때일까요? 그러니까 이 집에 한 4번째 정도 갔을 때였대요. 자기 방까진 아닌데 동생이 쓰던 방을 살짝 이렇게 꾸며가지고 자리도 깔아주고 주무실 때 편히 주무시라고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편히 잘 자고 이랬는데 갔더니 원래 자기가 가면은 현관에 나와가지고 마중도 좀 나와주고 선생님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뭐 싹싹하게 굴었대요. 근데 그날 갔더니 애가 안 나오더래요. 이 새끼 몸이 안 좋은가? 왜 이러지?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인기척이 없더래요 집에. 간다고 얘기했고 애가 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야?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없어요 애가. 뭐야 어디 간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봤죠. 야 너 어디야? 오늘 8시에 온다니까 어디 갔어?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받긴 받았는데 오 선생님 그러더래요.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집이시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니네 집이지 우리 집이냐?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 요 앞에 좀 데려와 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래요. 니네 뭘 데리러 와. 고등학교 2학년씩이나 되고 알아서 가. 왜 그러는데 뭔 일 있어? 하니까 애가 약간 목소리가 그 염소 마냥 이렇게 살랑살랑 떨리면서 살짝 무서운 느낌으로 진짜 한번만요 그러더래요. 아무 말 안 하고. 얘가 이런 진지한 애가 아니에요. 아까부터 말투 보시면 알겠지. 그러니까 너 어딘데? 저 여기 어디 아파트 앞 뒤쪽에 있는 후문 어디 옆에 무슨 가게 있는 데인데요 하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둘이 아는 대로. 그래서 거기 그럼 가만히 있어 하고 이제 뛰어갔죠. 왜냐면 직감적으로 이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럴 친구가 아닌데 뭔가가 불길해서 바로 뛰어갔답니다. 저희 24시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무인 24시. 그 24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애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혼자서 덜덜덜 떨고 있더래요. 그때가 계절이 추운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야 왜 그래? 하면서 물어보니까 하면서 애가 일어나는데 이렇게 다리에 힘이 풀려갖고 턱 주저앉더래요. 왜 그래 일어나봐 하고 이렇게 흔들면서 잡아 일으키는데 애가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후덜덜덜 거리더라는 거예요. 이 새끼 이상하네. 야 너 못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아니 갈 수 있다고 좀 천천히 일단 여기 좀 나가서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부축을 해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대체 거기서 왜 그러고 있었던 거야? 하니까 선생님 그 장산범이라고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 상철이가 장산범이라는 영화를 봤었대요. 또 장산범 웹툰으로도 알고 무슨 비디오에서도 본 것 같은데 그 막 부산 어디 뭐 있는 그런 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아까 집에 걸어오다가 우리 집 뒤편에 상이 하나 있는데 스터디 카페 끝나고 걸어오는 길에 거기서 그거를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희가 애들이 그걸 어디서 봤다 그러면은 반신반의하잖아요. 그걸 듣고 막 진짜 하면서 막 이렇게 세상 심각하게 들어주는 어른이 잘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성철이도
새끼가 더위를 먹었나? 아니 지금 뭐 그렇게 더울 때도 아닌데 왜 그래? 아니 뭐 네가 오다가 여자친구를 하도 사귀고 싶어갖고 소복 입은 여자를 잘못 봤는갑다 막 웃으면서 그러거든. 얘가 화를 내더래요. 아니 내가 미쳤다고 거기 쭈그리고 앉아갖고 헛것을 보고 그러고 있겠냐고. 선명하게 산 비탈길을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다. 허연 영체가 이렇게 슉슉슉슉슉 하고 가는데 이게 사람이 걸으면 걷는 동작이 끊김이 있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이렇게 한 발짝을 크게 내딛고 영차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프레임이 끊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부유물이 물 위에 떠가는 것처럼 이렇게 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묘사가 디테일하고 자기한테 한 번도 역정을 낸 적이 없는 애가 막 정색을 하면서 아 이러실 거면은 가시라고. 아 진짜 나 세상 억울하다고. 나 진짜 선생님만 믿고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건데 막 이러니까 어디서 봤어 정확히. 그러니까 저 아까 그 가게 좀 못 가서 어디 지나가는 지점에 뒤편에 있는 산 거기서 봤다고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딘지는 알겠더래요. 내가 그 산 근처를 몇 번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하니까 아 그러면 한 3일 뒤에 선생님 또 오시잖아요. 그때 나랑 내가 본 시간쯤 맞춰갖고 거기에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알았다고 해서 얘가 그 산에서 그걸 본 게 대략 한 저녁 한 7시에서 8시 사이쯤 그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나오기에도 애매한 시간이고 전혀 믿지 않았대요. 근데 애가 하도 불안해하니까 같이 가줬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앞에서 잠복 근무하는 형사 마냥 그 앞에 있는 맘스터치 햄버거 가게에서 같이 햄버거를 먹고 딱 시계를 보더니 시간 됐네 가보자 어디 이 여자친구 거기 서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 진짜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갔대요. 가서 봤는데 어땠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제 뭐 순간적으로 잠깐 본 거니까 또 볼 수도 있으니까 거기 또 서 있어 줬대요. 그래서 한 10분 15분 노가리 까면서 그쪽 흘쩍흘쩍 보면서 막 그렇게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이제 상철이가 화를 내죠. 야, 이씨, 이거 봐. 너 요새 기운이 화나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임마. 엄마한테 제주도에서 좋은 거 갖고 와서 좀 먹여달라 그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얘가, 아, 진짠데. 헛것이 아닌데. 내가 눈도 비비고 몇 번을 다시 보고 했다고. 하니까. 아예 안 나오니까 헛소리 말라고 하고. 야, 너희 집 가갖고, 너 숙제 다 했어? 그러니까. 아, 솔직히 이 일 때문에 그러니까 핑계대고 있는 이 새끼. 너 가갖고 오늘 나랑 숙제 다 끝내고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잡아 끌고 가서 숙제를 한 3시간 정도 시킨 거예요. 과제랑 수업이랑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시간이 대략 11시쯤 됐대요. 출출하잖아요. 치킨 하나 시켜 먹을까? 그러니까 아 자기 너무 좋다고. 그리고 선생님 덕분에 뭔가 좀 덜 불안해진 것도 있어서 식욕이 좀 생겼다고. 예. 그러자고 해서 이제 치킨을 시키는데 거기 아파트가 당시에 신축이었대요. 근데 이제 신축이다 보니까 배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들어오기가 좀 애매하거나 뭐 엘리베이터 막 이런 것 문제 때문에 앞에서 이제 받아가라고 하시는 배달 기사분이 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시켰는데 배달이 다 와가지고는 전화가 왔대요. 잠깐 요 밑에 내려와서 받아가시라고. 아, 알았다고. 그래서 둘이 또 친구 같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내려갈지 정했더니 상철이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갔다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갖고 올게. 그래서 내려가서 기사분 만나서 치킨 픽업하고 담배가 다 떨어졌더래요. 그래서 담배 한 값 사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에 있는 편의점을 갔는데 그 편의점을 가려면 아까 그 애가 뭔가를 봤다는 그 지점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슬쩍 봤대요. 괜히 또 신경 쓰이잖아요. 봤는데 아무것도 없죠. 에휴 괜히 모자란 소리 하고 있어 하면서 지나가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네. 나오면서 그 애도 상철이가 담배를 피는 걸 알지만 학생 앞에서 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 들어가야 되겠다 해서 한 자리 쭉 피면서 핸드폰 하면서 한 손에 치킨 들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 맞은편에 보이더래요 그게. 그러니까 이 허연 뭔가가 혹시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그 파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요?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영화인데 전혀 모르실 그 것 같긴 해요. 예. 네, 그 영화 중간에 보시면 예. 도깨비 불이 막 이렇게 하늘 위에 막 떠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도깨비 불은 아닌데 정확히 물어봤어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움직임을 정확히 묘사해라 했더니 이렇게 하늘 위에 둥둥 떠다니는 느낌이 아니고 그 숲풀 사이를 이렇게 헤치고 다니는데 그 정도로 빠른 느낌으로 둥둥 이렇게 슉 도는 느낌이더라고요. 원통 돌듯이.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수풀이 무성한 산은 아니고 듬성듬성하니까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어떤 색으로 있는지 정도는 대충 보이지만 네. 사람이 무슨 축지법을 쓰지 않고서는 그런 움직임으로 돌 수가 없거든요. 밤이 되니까 그 허여멀건한 게 더 잘 보이더래요. 뭔가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담배를 뚝 떨어뜨리면서 그 애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딱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그게 샥샥샥샥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서 사라져버리더래요. 그냥 자기 눈으로 쫓아가기 어려운 속도였대요. 그 UFO 이렇게 쑥쑥쑥 하고 사라지듯이. 그래서 전화를 딱 받으니까 이미 그때는 없더래요. 그 전화 뭐 별소리 몇 번 가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근데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전화 딱 받자마자 야 나 봤다. 그러니까 뭘요? 그거 봤다고. 뭔 범인가 뭔가. 그죠 있죠? 그러니까 아이씨 치킨이고 뭐고 너 좀 내려와봐. 이제 애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설명을 했죠 상황을. 아까 저기서 이런 걸 봤고 이렇게 돼 있더라 하니까 얘가 아 이거 진짜 이상하다. 근데 문제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그런가 봐 하고 넘길 일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에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을 때 일은 저희 집 사는 곳에서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지. 왜냐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주거랑 관련이 없고 네. 그럼 보통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말잖아요. 근데 이 둘이 성격이 이상해요 제가 봐도. 저 같아도 그냥 그런갑다 하겠는데 치킨을 집에다 놔두고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네가 무슨 퇴마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게 뭘 어떻게 한다고 그걸 까불었냐 하니까 네. 자기는 얘가 너무 불안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애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두려움 반 호기심 반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둘이 치킨은 먹진 않고 집에다 놔두고 내려와서 이제 본인들 나름대로 중장비를 갖춰서 갔대요. 네. 후레쉬, 뭐 라이트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랑 머리에 쓰는 게 또 하나 있었다 그러더만요. 그리고 그런 거 쓰고 뭐 이제 혹시나 싶어갖고 그 집에 있는 골프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버지 쓰시던 거 골프채 2개를 들고 이제 둘이 나란히 그 산에 갔대요. 네. 근데 그 산이 제가 들어보니까 사람이 못 올라가는 산이 아니래요. 야산이 아니고 등산로 같은 게 크게는 아닌데 조금은 놔져 있는 산이래요. 근데 이제 다만 밤 되면은 그런 산들 있잖아. 아파트 옆에 있는데도 한 8시, 9시 넘어가면 껌껌해가지고 아무도 안 다니는 산. 그리고 이제 무섭기는 한데 둘 다 호기심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아까 본인이 봤던 지점을 대충 어디 지점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걸어가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더래요. 그냥 산속이고 프레쉬로 비추면서 가는데 벌레들 좀 있고 뭐 산짐승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야 우리가 너무 과민했나? 뭐 별거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데 대략 저희가 전철역 입구 봤을 때 아 이제 다 왔다 싶을 거리 정도였대요. 이게 어느 정도의 몇 미터 이런 거 묘사는 못하겠고 대략 우리가 어느 지점을 왔을 때 저 정도면 이제 나 다 왔다라고 생각되는 심리적으로 그 정도 거리에 뭔가가 허연 게 가만히 웅크리고 있더래요. 또 이제 야 저거다 야 근데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데시벨이 낮아진대요. 그냥 저거 아니냐 막 이러게 되니까 맞는 것 같다고. 근데 그쪽은 불을 비출 수가 없대요. 확 하고 튀어나올까봐. 그래갖고 이제 라이트도 땅바닥에 내리고. 근데 너무 웃긴 게 막상 뭘 하겠다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걸 보니까 뭘 못하겠더래요. 그래갖고 걸음도 멈추고 둘이서 무슨 더맨더머 마냥 한 10분을 가만히 서갖고 대체대의만 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하지? 가서 이렇게 할까? 근데 그러다가 도망가거나 달려들면 어떻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다가 결론은 그냥 상철이가 골프채 들고 가서 한 대 후려보자. 저거 사람 절대 아니니까 뭐 뭔 일 있겠냐 해서 그럼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네가 유사시에 커버를 와라. 그래서 뛰어가는데 와 그게 속도가 이렇게 예를 들어 막 하면은 사람 속도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예전에 무슨 나는 자연인이다 보면 축지법 쓰시는 아저씨 있어요. 속속속속 하면서 막 이렇게 뛰어가시는 아저씨. 그런 느낌 마냥 일반인이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사라지더래요. 삭삭삭삭 하면서 S자로 사라지는데 예. 이거는 약간 영화 보면은 잔상 남는 느낌 있잖아요. 엄청 빠르면 그런 느낌이니까 이걸 쫓아갈 엄두가 안 난대요. 그냥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절대적인 존재를 앞에서 딱 만나면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호랑이를 마주치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전의를 상실하는 것처럼 저거 내가 어떻게 따라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만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냥 조용히 뒤 돌아서서 내려와서 얘한테 가자고 얘기를 하려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막 뛰어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조금 뛰어가다가 포기했으니까. 근데 내려오는데 성철이 시야에 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응? 야 어디 갔어? 하고 이제 산에 쳤잖아요. 예. 산에서 소리는 울리는데 애가 전혀 인기척이 안 느껴지고 아이씨 하고 전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산이라서 안 터지더래요 그게. 그래서 아이씨 큰일 어디 간 거야 하고 있는데 하도 인기척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게 30분 이상 찾았는데도 안 나오니까 나까지 여기서 길을 잃겠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는 일단 내려가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등산로 따라가고 내려가야 되겠다 해서 내려갔대요. 저벅저벅 이렇게 산길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게 있대요.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인기척이 느껴진 것도 아닌데 뒤에 뭔가가 느껴진다는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었대요. 그래서 예. 이거 그거다. 그 허연 거.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당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산속에 지금 누가 있겠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누구니? 라고 그 애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대답도 없더래요. 그래서 공중에 휘두르든 뭐 허공에 휘두르든 누가 맞고 뭐가 어떻게 되든 그냥 뒤 돌아서 하고 골프채로 확 하고 그냥 휘둘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때렸는데 뭐가 맞는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아닌 이나는. 이렇게 퍽 하고 맞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뭐야 하고 딱 봤더니 상철이가 수업하는 걔가 거기 서 있다가 골프채에 머리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세게 맞아가지고 억소리도 못 내고 그냥 그대로 기절해서 떼굴떼굴 굴러가고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와이씨 하고 놀라고 골프채를 집어 던지고 뛰어 내려가서 걔를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건 막았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얘가 서 있었으면 제가 불렀을 때 대답을 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이상하다 해서 얘를 어떻게든 잡아 끌고 내려가야 되겠다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이거였어요. 원래 이게 사람이 사람을 바닥에서 잡아 끌면 건장한 성인 남성이 그냥 성인 남성을 바닥에서 잡아 끌면 끌려야 되잖아요. 네. 여기 무슨 뭐 앞정으로 누가 고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아예 안 움직이더래요. 끄는데 이게 끌리질 않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도 이상한 일을 당해서 이게 지금 기운이 없나? 빨렸나? 그래서 이제 라이트 나발이고 다 내려놓고 엉거주춤하게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힘을 이빨 이렇게 세게 줄 때 다리를 이렇게 쫙 벌리고 힘을 준 다음에 두 손으로 쭉 잡아당기잖아요. 그런 포즈로 온 힘을 줘서 이렇게 잡아당겼는데도 이게 아예 미동이 없더래요. 그냥 바닥에 사람이 박혀있는 것 같아요. 못으로. 와 이거 이상하다. 이게 경사가 막 그렇게 있는데도 아닌데 왜 이러지? 하는데 이렇게 잡아 끌려고 마지막으로 시도를 했더니 뭐가 자기 손등 위를 쓱 훑는 느낌이 나더래요. 빠이씨 하면서 이렇게 빼면서 소름 돋는 느낌. 이 상철이 표현으로는 저희 아기 때 그런 경험이 전혀 없을 때 처음으로 거미줄에 살이 닿았을 때 느낌 있잖아요. 약간 그 기분 나쁘고 찝찝한데 뭔가 분명 닿았고 더러운 느낌. 그러니까 굳이 묘사를 하자면 그런 느낌에 가까운 뭔가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쓱 훑고 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욕을 하면서 뭐야? 하는데 당연히 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잡아 끄는데 안 끌리니까 안 되겠다. 내려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든가 누구를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해서 골프채 들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쭉이 내려가는 길 앞에 그 허연 게 또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화가 난대요. 그쯤 되면. 무섭고 뭐고 간에 저 새끼가 장난친다고 생각이 드니까 얘가 이제 유혹을 하면서 막 따라갔대요. 너희 개새끼야 너 거기 딱 기다리라고 하면서 대가리를 깨버리냐 어쩌든 쫓아가면서 욕을 하는데 얼마 안 걸린대요. 한 5초 안 돼서 또 움직임을 싹싹싹 하는 걸 보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안 된다 하고 그냥 하고 뭐고 간에 좀 놀림당하고 있구나 이거. 내려가 빨리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내려가는데 한참을 내려갔대요. 이제 아까 그 24시 아이스크림 가게랑 문방구인데 나왔는데 거기 갔는데 이제 문방구는 닫았고 24시 가게는 무인 가게니까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지금 저기 누워있는 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서 24시 아이스크림 가게 그 관리자 번호가 거기 써져 있잖아요. 유사시에 거기로 전화 주세요 이런 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 봤더니 무슨 일이냐 하니까 사장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내가 여기 앞에 우리 애가 하나 있는데 애가 죽을 것 같다고 나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아니 그게 뭔 말이냐 차분히 설명을 해봐라 빨리 시간이 없다고 어디 사시냐고 하니까 그 옆에 오피스텔에 사시더래요. 제발 좀 빨리 사람 한 명 살린다 생각하고 한 번만 와달라고 내가 거짓말한 거면 나 와서 추격해도 된다고 해서 사장님이 기다려보라고 다행히 좋으신 분이었대요. 네. 잠옷바람으로 뛰어나오셔서는 나랑 같이 애 좀 찾으러 가자고 해서 이제 긴 설명 필요 없이 얼른 가자고 해서 갔더니 아까 애가 대자로 이렇게 뻗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안 움직였잖아요. 끌리고 막 이렇게 해도. 근데 걔가 거기 없더래요. 그 자리에 갔는데. 근데 이게 헷갈릴 수가 없는 게 그 자리에다가 자기가 갖고 갔던 그 애 거 랜턴하고 소지품 몇 개를 표시를 하려고 거기다가 놔두고 좀 큰 나무까지 부러진 거를 걷다가 말뚝처럼 꽂아놨었대요. 자기가 위치가 헷갈릴까봐. 그래갖고 갔는데 말뚝이 박혀있고 다 있는데 걔만 거기 없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사람 어디 있냐고. 그랬더니 사장님 나 진짜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 내가 지금 이거 보라고. 말뚝 이거 내가 박아놓은 거라고. 여기 애 있었다고. 여기 보니까 누워있던 자국도 있더래요. 여기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상철이가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럼 나랑 같이 찾아보자고 해서 온 산을 뒤지고 다녔는데 안 나왔대요. 아 이게 우리 둘이서 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지구대에 가서 실종신고를 하듯 이거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자 해서 알았다고 해서 산에서 막 내려오는데 내려왔더니 그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 그 애가 아까 산 위에서 봤던 그 포즈 있죠. 대자로 뻗어있는 포즈. 그 상태 그대로 뻗어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텔레포트 돼서 온 사람 마냥 엄청 놀라잖아요. 그래갖고 야 해서 이렇게 막 땀을 치면서 일어나봐 해서 막 때리고 깨우고 했더니 하면서 이렇게 깨더라고요. 너 뭐야 너 왜 여기 이러고 있어? 너 아까 저기 위에 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기억이 없죠. 난 선생님 아까 산 위에 가서 그거 따라간다고 했을 때부터 기억이 없다고. 여기 네가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 하는데 전혀 모른대요. 일단은 사장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막 다치고 이런 데가 좀 있어가지고 병원 가서 수액을 하나 맞든 어쩌든 처치할 거 있으면 하고 하자 해서 이제 그때가 밤 늦었으니까 응급실을 갔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수액 하나 맞춰놓고 병원 가지고는 무슨 뭐에 홀려가지고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설명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애가 조금 귀가 허해서 지금 막 쓰러질 것 같고 힘드니까 보시라고 해서 지금 산에서 굴렀네 어쩌든 적당히 둘러대서 그냥 수액 하나 놔달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맞으면서 얘기를 쭉 했대요. 너 그러면은 언제부터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때부터 없었다. 진짜 미안하다. 너 지금 머리 이렇게 깨진 거 다행히 머리를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니고 이 목뼈 있는데 뒤쪽을 맞아가지고 목뼈가 뭐 부러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타박상 정도로 입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골프채 그 샷 맞는 부분에 맞은 게 아니고 막대기 부분에 맞아갖고 그나마 좀 덜 다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애가 뭐 어디 터지고 찢어지고 막 깨지고 이러진 않았는데 좀 찰과상 비슷하게 입은 거죠, 이게 염좌 비슷하게. 그러니까 내가 널 때린 건 미안하다. 근데 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너가 내 뒤에 서 있었는데 내가 이상한 인기척이 나서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너 불렀을 때 대답이 없었다. 왜 그런 거냐. 근데 일단 그게 얘 기억이 없고 무엇보다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 하니까 딱 기억이 살짝 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뭔데 했더니 말 소리 마지막에 조금 들은 게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었냐.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점잖은 어르신 목소리로 너희들이 내 집에 왜 와서 이러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너는 여기 가만히 서 있어 봐라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정확한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거 살짝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 말고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다. 그것도 지금 방금 선생님이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기억난 거다.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뭔지. 그래서 이제 일단 얘 치료하고 다 말씀드렸대요. 제주도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죄송하다. 제가 애를 잘 키워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차저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바로 올라오셨죠. 제주도에서 바로 올라오셔서 응급실 와서 상황 보려고 했는데 이미 뭐 나갔잖아요. 하루 수액 맞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구나 다행히 해서 집으로 오시면서 저는 큰일 난 줄 알았다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네요 다행히 하니까. 아니죠. 이게 좀만 잘못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니까 차를 한 잔 내주시면서 어디서 그랬냐고 산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어머님 댁 바로 옆에 있는 저기 저 산이요 하면서 이게 베란다에서도 보인대요 그 산이. 그래서 손으로 예. 가리키면서 말을 하니까 되게 좀 냉택 없는 소리 하는 사람처럼 면박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남편분한테 어머님이 그러시더래요. 여보 우리가 이사를 가긴 가야 되겠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씀이시냐 하니까 그 집에서 유일하게 영가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약간 촉이 있는 애가 걔래요. 근데 그 촉이 엄청 발달된 건 아니에요. 우리 여기 출연하시는 시참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귀족님들 중에 일부 분들처럼 그 촉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건 아닌데 이따금씩 큰 게 하나 있으면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주기가 잦지는 않아서 신경 쓰진 않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사를 온 날부터 그 애가 잠을 푹자지를 잘 못하고 중간에 좀 자꾸 깨고 악몽을 꿨다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러니까 뭘 봤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근데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은 알고 있었대요. 얘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 전조 증상 같은 거래요, 얘한테는. 주변에 뭔가 강하게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으면 얘가 꼭 그런 탈이 한 번씩 나더라. 근데 이제 때마침 어머님 아버님 제주도 내려갔을 때 그게 딱 터져가지고 뭔가를 얘가 본 거고 그 산에 자기들이 알기로 여기 먼저 살았던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종종 뭐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근데 이제 누구는 뭐 장산범 같은 막 그런 무슨 느낌의 움직임이나 외양이었다고 하는데 오. 누구는 허연 펄럭펄럭거리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형상 같다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서 그게 뭔지는 정확히는 우리가 얘기를 못하는데 솔직히 자기는 그런 것도 하고 넘겼었다. 근데 막상 이런 일을 겪고 선생님한테까지 이렇게 불똥이 튀어서 죄송하다 오히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얘기는 그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막 그렇게 엄청나게 큰 뭐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이사를 실제 갔어요. 물론 김포를 벗어나진 않았고 다른 동네로 갔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아파트 바로 옆에도 산이 있더라고요. 굳이 또 이사를 가도 그런 데를 갔더만요. 정확한 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거기 가서는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나중에 그 수업 받았던 친구가 친구네 집이나 이런 데 갈 일이 있어서 그 근처를 지날 때가 됐을 때 또 봤대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저기에 뭔가 보는 사람만 볼 수 있는 뭔가가 있기는 하구나. 그리고 홀렸던 거 같구나. 그리고 진짜 다치기 위해서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얘를 이렇게 끌고 와갖고 했던 거구나. 근데 아예 나쁜 존재 같지는 않은 게 진짜 해치고 죽이려고 했으면 그렇게 배달을 해놓지 않았겠죠 사람을 거기 앞에다가. 그런 생각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대하신 것만큼 대단한 뭐는 없는데 실제로 한 5, 6년 전 그 정도쯤에 김포 지역에서 겪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은 거기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네가. 오. 뭐 다 올라가고 지금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된 곳이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을 텐데 그 지역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냥 뭐 평지고 아니면 뭐 논밭 이런 데가 이제 개발이 많이 되고 네네네. 네, 그렇게 또 변화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특히 신도시 쪽이 많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야 이게 또 산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쪽으로 지식이 빠삭하지 못해가지고 네. 뭐 구체적으로 묘사드리거나 그러기는 좀 힘들었는데 뭐 그런 존재 비슷한 것 같다고 유추만 하시더라고요. 이야 테슬러즈님께서 이런 장르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그 영화도 만약에 생각이 많이 나고요. 제가 그 영화를 정말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이렇게 뺑뺑 도는 그 빠른 움직임을 묘사할 때 원심불리기 아니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뭐라고 묘사해야 되나 하다가 언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또 하시는데 이렇게 언급하신 건 다 이유가 있다 저는 살짝 생각은 해요. 추적을 멈춰주시고 아, 추적은 이미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 확신이죠. 추적은 끝났고요. 이제 확신으로 이제 네. 자리 잡아가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러즈님. 언젠가 네. 200만, 300만이 되어서 예, 아니라는 거 밝혀주신다. 그 얼굴 하관이라도 공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알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테슬러즈님.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영화가 이미 다 내려간 상태에서 뭐 굳이 홍보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뭐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거를 홍보하시는 건가? 곧 올라오더라고요, 그 영화가. 그것을 홍보하는 것 같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 없었고요. 그리고 오늘 테슬라즈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귀신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나 좋네요. 가끔씩 또 이렇게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헬릭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헬릭스님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익숙히 알고 계신 레전드 분이시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헬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될지 또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저번 시참과 마찬가지로 나만 모르는 이야기이고, 네. 제목은 송치입니다. 송치요? 네, 송치. 송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헬릭스죠.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최근 시참 때서부터 제가 쓰는 단어가 아마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용량군 얘기했었던 것처럼 송치. 근데 뭐 당연하게 우리가 뭐 각종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뭐 검찰 송치 이게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송치는 아마 남자분들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송치가 뭐냐면 송아지 가죽입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1년 미만의 송아지 가죽을 송치라고 부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저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성수동에 있는 공장장의 이야기고, 제가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돌비님의 방송에 영향력과 파급력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본인의 이야기서부터 해서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 시작은 이제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품에 관련되어 있는 게 모든 게 끝났지만 몇 달 전쯤에, 그때 당시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쯤에 이미 겨울 상품에 대한 모든 건이 다 끝납니다. 패션업계는 보통 한 계절 내지는 두 계절을 앞서서 가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공장장하고 이제 공장 직원들하고 이제 저희 쪽 사무실 식구들하고 다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어느 순간 공장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헬사장,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혹시 헬사장이 그때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내가 언제 한번 당신한테 화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해? 라고 물어봅니다. 네. 저는 뭐 특별하게 임팩트가 있는 일 아니면은 특별히 그런 거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야? 우리랑 처음 작업해서 한 2,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한번 뭐 우리 그 상품에 관련돼 있어 PT하고 막 회의하고 했을 때 수정사항 나와서 이제 작업대 앉아서 뭐 수정을 좀 했었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매 계절마다 있는 일이니까 그때 한번 화를 좀 크게 냈었어. 근데 기억 못 하나 보네. 그러더니 아니 뭐 대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넘겼죠. 뭐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 작업대하고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해줄게.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 몇 년도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특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20년 조금 안 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래전 이야기네요. 예. 예, 한참 오래전이다. 지금의 공장장님이 이제 공장을 총괄해서 업무를 맡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공장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장장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죽이라든지 왜 우리 핸드백이나 뭐 신발이라든지 뭐 벨트나 만들 때 보면은 그 각종 부자재하고 가죽 들어오는 거를 담당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가죽 수입 업자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가죽이 들어왔으니까 확인하시고 이제 창고에 갈지 말갈지 이제 뭐 반품할 건 반품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라고 연락을 받고 열일 다 제치고 바로 창고로 갑니다.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가공이 되지 않은 가죽의 냄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 세겠죠? 네,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있으신 분들 가죽 창고에 10분 들어갔다 나오면은 비염이라는 게 이렇게 없어질 수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빠르게 작업하고 빠르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거래처 사장 가죽 수입업자하고의 거래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희한하게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 아닌 생산직이라든지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은 상당히 패셔너블했고 머리도 조금 길었어요. 약간 그 장발인데 좀 테리우스 같은 그 정도 되는 우리 신성우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고 가격도 쌌고 그리고 온다고 하면은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거래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은 공장장이 이제 납품하려고 작업을 했던 가죽 점퍼가 있었는데 작업하다가 자기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얼룩이 진 거예요. 다른 색으로 염색이 돼서. 그래서 상품을 납품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수입업자한테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침물을 쌓아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잡더래요. 그래서 저 공장장님 저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가죽이 있는데 그 생산업체 측에서 새 상품으로 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파일럿으로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제품으로 샘플을 준 것 같은데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한번 가죽 상태라든지 퀄리티나 이런 걸 평가를 해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왜 우리 그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청소기 같은 거 돼서 밀봉하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밀봉을 한 형태로 가죽을 갖고 왔대요. 보통 그러진 않거든요. 말아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방이나 수납함에 넣어서 갖고 오지 밀봉해서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체에서 크게 신경을 썼나 보다 싶었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밀린 일도 많아 죽겠는데 언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까먹었대요. 받아놓고 까먹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수입업체한테 한 2, 3주 지나서 전화가 왔대요. 네. 가죽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셨냐? 미안하다. 지금 밀린 일도 많고 해가지고 내가 작업을 못했다. 그래서 작업하려고 하는데 좀 거시기 하네 그랬는데 그러면 사장님 그 가죽을 이제 다른 쪽에 줘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제가 부탁을 좀 할게요. 네. 이제 그쪽 생산치 쪽에서도 독촉을 하는 것도 있고 빨리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가면 안 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샘플로 와서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간 독촉을 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로 좋은 건가 보다. 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욕심이 났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할게. 최대한 빠르게 해서 내가 손을 한번 타볼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작업장에 가서 한번 뜯어봤대요. 정말 이제 뜯어보고 작업대에 앉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가죽이 진짜 묘했답니다. 정말 가죽이란 가죽은 다 만져봤는데 그 가죽은 정말 뭔가 특별했대요. 잘 아시겠지만 가죽의 종류에 따라서 뭐 기본적인 색이나 촉감은 퀄리티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동소이하거든요. 뭐 소가죽이면 소가죽, 뭐 양가죽이면 양가죽. 이제 가죽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달랐대. 이상하리만큼. 네. 표면에 있는 결을 보면 소가죽인데 너무 부드럽고 염색을 안 했는데도 약간 붉으스름하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품종 개량을 해서 새로운 종이 나와서 그걸로 갖고 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작업을 해야지 그랬는데 마침 이제 아들이 면접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들 발 사이즈에 맞춰서 정장 구두를 하나 해주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발 보면은 왜 우리 신발 밑창 떨어질 때 보면 신발 윗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발 등을 덮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신발 닳는 그 밑바닥 부분 두 군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에만 작업을 다 해놓고 밑창을 붙이려고 준비만 딱 해놨답니다. 근데 역시나 일이 이제 치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해놓고 작업을 하고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작업을 해서 고정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또 까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작업장에 매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매 하는 소리가 난대요. 이상하다. 성수동에 그런 동물을 키울 만한 그런 인프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막 떠들고 막 곡을 하고 연부를 하는 듯한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20년 전, 뭐 30년 전이라고 해도 현지의 성수동이라든지 염천교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냥 모여서 회식이나 뭐 술 한잔 하면서 떠드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성수동의 밤은 고요합니다. 근데 매 이런 울음소리가 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직원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면은 보통은 자기가 작업을 하고 끝날 때 퇴근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다 치워놔요. 네. 뭐 쓰레기 버릴 거 버리고 뭐 묻은 거 있으면 닦고 뭐 기름칠 해놓고 이런 걸 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리고 이제 작업한 남은 부산물들이 있죠. 뭐 가죽 쪼가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죽 쪼가리들이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려서 이제 쓰레기로 나가야 되는데 크게 작업대 위에 계속 올려져 있더래요. 마치 무슨 모양을 잡아놓는 듯이. 이런 얘기를 직원들이 하니까 공장장은 뭔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밀린 업무가 납품해야 될 기일은 다가오시, 수량은 못 맞춰놨지, 또 QC라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이라 그래서 다 어느 정도 검수를 해서 납품이 되는지 확인도 해야 되지, 뭐 가공도 해야 되지,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뭔 이렇게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냐, 닥치고 일이나 하자고. 그리고 성수동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으니까 이상 헛소리하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 나와 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대요. 그리고 뭐 누군가는 또 심심해서 그랬을 거다, 뭐 장난치는 거다, 뭐 외국인들 혹시 숙소에서 떠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조금씩 흩어놨는데, 이제 아주 급할 때 빼고는 보통 철야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야근은 보통 8시, 9시까지는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일을 잘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에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늦게까지 일을 안 시키는 게 기본적인 룰이고 베이스인데 계속 그런 게 오니까 이 공장장의 공장 외에 다른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공장장들끼리, 관리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데도 야, 너희도 그 얘기해? 야, 너도? 야, 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두 번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우선은 자,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 생각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입업자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완성이 됐느냐. 이제 생산자가 전화해서 독촉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초반 작업은 다 해놨고 이제 뭐 붙이고 뭐 말리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 가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초반 디자인 잡는 게 힘들어서 시간이 걸렸다. 그래, 그러면은 다음 물품 납품 받을 때 그때 내가 완성해서 보여주고 당신이 한번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봐라 직접 라고 얘기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왕 손 댄 거 빨리 끝내고 별거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드자비질 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갈라 그랬대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이 터졌습니다. 공장에 도둑이 든 거예요. 작업장은 난장판이 돼 있대요. 보면 막 쓰레기도 다 흩어져 있고 뭐 공구도 다 떨어져 있고 뭐 서랍도 열려 있고 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작업장에는 가져갈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작업장을 문을 잠그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무실엔 각종 서류라든지 뭐 물품 대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좀 이제 빡세게 걸어놓고 작업장은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그걸로 했대요. 우리 그 자전거에 묶는 그런 체인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 그 묶는 거. 작업장은 자전거 묶는 체인으로 해놓고 사무실만 이제 열쇠로 해서 했는데, 네. 이제 도둑이 된 걸 확인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러고 CCTV를 보니까 누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누가 들어가 확인을 하고
사무실을 열려고 했는데 뭐 덜컹덜컹 했는데 사무실은 잠겨 있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작업대를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도구를 가져갔대요. 보통은 왜 우리 그 옷 자르는 큰 가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가죽 자를 때 쓰는 칼이라든지 뭐 이런 조각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 테이블에 한 개씩만 가져가더래요. 좀 희한한 그거죠. 그리고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발 모형에 가죽이 씌워져 있는 걸 들고 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슨 금덩어리만큼 소중하게 품에 넣고 싹 사라지더래요. 카메라에 찍힌 내용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날은 쉬고 이제 대충 정리를 다 끝내고 그 다음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참고로 성수동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때 당시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그때 당시 막내가 10년 차예요. 10년 차 된 사람이 막내고 그 작업장의 가장 큰 왕고, 가장 경험이 많으신 분이 30년이 넘으신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다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치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탁하심 있잖아요. 팍팍팍 이렇게 호치키스같이 이렇게 박는 거. 그거를 손가락에 찍어요. 원래는 발 모형에다가 팍 하고 가죽이랑 엮어서 딱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손가락 위에다가 탁하심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엣지 커터라는 그 조각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각져 있는 가죽에 있는 그거를 이제 동그랗게 원만하게 만드는 이제 반월처럼 생긴 또는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조각도가 있는데 그거를 손가락을 그걸 훑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신기했던 게 사포로 손톱을 갈더래요. 원래는 다 끝내놓고 가죽 끝에 우둘툴툴한 거 없애려고 사포로 이렇게 문지르는데 그걸 손톱에다가 문지르고 있더래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내가 10년 차입니다. 왕고는 30년이 넘어요. 정말 눈 감고도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동요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게는 롤로 치면 마스터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이언한테 발리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다치는 사람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계속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다친 사람들은 계속 작업을 해도 하자품도 늘어나고 공정이 실수 생기고 납품 기일도 못 맞추고 거기에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 말했던 무슨 동물 울음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외국말이 계속 들리고 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제 일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런 현장 작업 같은 경우는 이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끝입니다. 이게 계속 이제 점점점 옆 공장까지 커지니까 이제는 거기 성수동 안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한번 하자고 해서 공장장이 다 데리고 와서 큰 고깃집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려고 회식자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하자. 우리가 잘해야 너도 승진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뭐 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너무 힘들었대요. 공장장이. 업무적으로는 와장창 다 깨지고 일은 안 되지. 원청에선 자꾸 막 쪼지. 심신이 지쳐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려고 불을 탁탁 붙이는데 옆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장한테 말을 걸었더래요. 그때 당시에 공장장님이 저한테 얘기해줬을 때 이제 그분이 아시는 외국인은 블랑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거를 그냥 똑같이 흉내를 낼게요. 사장님, 돌비 공장 사장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맞아요. 그 옆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장님. 저 외국인이라 미쳤다 하지 말아요. 저 인도서 왔어요. 근데 사장님 공장에 인도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소리지? 인도말이 나온다고? 뭐 다른 인도 근로자가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외국인 직원 이제 블랑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블랑카 그 친구가 우리 인도 많이 넓어요. 사투리 많아요.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요. 근데 밤에 누가 계속 울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자세히 말해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 계속 울면서 내 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피? 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빨간 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공장에서 쓰는 피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피가 뭐냐면 우리 갑피할 때 가죽을 피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공장에서는 그냥 가죽을 피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생각했는데, 잠깐만, 할아버지가 울면서 자기 피라 그랬는데 자기 거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할아버지 계속 울면서 내 피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야, 이게 사람 거라고. 순간 술이 확 깨더래요. 뭐야? 그러더니 자세히는 몰라요. 할아버지 옛날 말 써 잘 몰라요. 계속 울면서 자기 거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회식 자리기도 하고 그래서, 야, 너그 공장장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내일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되게 곤란해하면서, 사장님 허락 없으면 못해요. 그러더니 알았어, 기다려봐. 그러더니 전화기 바로 꺼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옆 공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러니까 우리 쪽 공장으로 하루만 좀 빌려줘라. 비용이나 이런 건 다 평고해서 내가 다 줄 테니까. 근데 뭐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 없는 거 알잖아. 좀 빼줘. 이런 식으로 핑계를 내서 우리 쪽에 일 시킨다는 명목으로 하루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루 빼는 걸로 약속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블랑카를 픽업하러 갑니다. 픽업을 하고 공장을 일찍 공장장하고 블랑카 단 둘이서만 들어가요. 드르륵 철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블랑카 이 친구가 대뜸 공장 구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공장이 아니니까, 직장이 아니니까. 근데 바로 들어가더래요. 그냥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공장장이 작업했던 그 작업대 앞에 딱 쓰더랍니다. 그러더니 뭔가 인도말로 계속 중얼거려요. 근데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진 않았대요. 그냥 마치 그 경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 뭐 연부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혼잣말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느꼈는데 갑자기 블랑카가 몸을 휙 돌리더니 구석진 곳으로 막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100리터짜리 쓰레기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잡더니 그걸 쓰레기를 봉투를 확 뒤집어 엎더랍니다. 그러더니 막 뒤져요. 그때 동안 가만히 내비뒀대요. 공장장은 뭘 할지를 몰라서 가만히 내비뒀는데 막 뒤지더니, 사장님 여기 있는 이거 다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아야 돼요. 하고 뭐를 손에 딱 집어서 딱 들어 올렸는데 자기가 작업했던 가죽 쪼가리가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래요. 근데 우선은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답니다. 그 많은 가죽 쪼가리들, 찌꺼기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를 다 뒤집어 가가지고 봤는데 색상이 특이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대요. 그리고 있는 걸 다 모았답니다. 그러니 블랑카 이 친구가, 사장님 이거 불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돈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인도밥하고 돈하고 종이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순간 느꼈답니다. 이게 혹시 인도식 제사 같은 게 필요한 건가? 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인도식 식자재 파는 거, 인도식 과자나 이제 공산품들 파는 가게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있고 뭐 스리랑카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를 막 돌면서 이거 사는 거를 싹 다 사고, 뭐 살 수 있는 그릇이랑 이런 걸 다 사고, 그 만불사라고 하죠. 왜 우리 그 무구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지전하고 부적 쓰는 그 노란색 종이 같은 것도 막 사가지고 왔대요. 그걸 다 해서 뭐를 막 하더랍니다. 막 그 공장에 있는 식당 주방 조리 기구에서 말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챙기더니 이제 강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성수동 바로 옆에 보면 강이 있습니다. 거길 간 거예요. 거길 가서 이제 가죽 조각을 다 모아서 뭐에 띄우더래요.
음식이랑 이런 걸 해서 강에 띄우고 돈도 넣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강에 띄운 다음에 예.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아, 이게 인도식 뭔가 그거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도 비록 의식과 양식과 말은 다르겠지만 명복을 빌어준다라는 마음만은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예. 근데 의식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소문이 잦아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업장에 사고와 문제는 점점 없어졌답니다. 다행히 원상복귀가 되고 다시 공장이 원활하게 굴러가서 심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공장장이 블랑카를 찾아가요. 옆 공장에서 가가지고 블랑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쉴 때 데리고 나와서 커피 한 잔 주면서 블랑카 혹시 그때 했던 거 있잖아. 무슨 일인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고민하죠. 사장님, 안 믿겠지만 우리 집 옛날 크샤트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크샤트리아는 잘 아시겠지만 인도 카스트 제도에 보면 그 브라만 계층 바로 밑에 있는 지배 계층이에요. 그리고 브라만을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정치도 있고 뭐 군사, 뭐 장군도 있고 막 그랬던 신분층입니다. 크샤트리아입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가 혈통은 정말 그 좋은 카스트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고 우리 집 브라만 옆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집 세레모니 많이 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럼 혹시 브라만 계층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블랑카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서야 뭔가 조금씩 풀리더래요. 뭔 얘기를 했냐면 어릴 때 세레모니 챙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 식스 센스 있어. 고스트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귀신을? 예. 아, 이 친구가 약간 영안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에 공장장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 가죽, 소 가죽 맞아요. 소 이렇게 말을 더듬으니까 혹시 송아지? 소 새끼 가죽 맞아요. 근데 소밥, 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 소밥이 풀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헐. 무슨 말이야 이게? 고기랑 가죽 갈아서 소 먹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소 새끼 안에 사람 소울 들어가요. 그럼 가죽 색깔이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와, 예.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예. 이런 괴기한 말에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더니 블랑카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도 많이 큽니다. 힌두 말고 이상한 거 많아요. 이상한 세레모니도 많아요. 이거 준 사람 벌 받아요. 이거 준 사람 노굿맨입니다. 노굿맨이에요. 같이 놀면 안 돼요. 이렇게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예. 그때 당시 공장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알겠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고맙다. 하고 돈 몇십만 원을 꺼내갖고 주머니에 넣어줬대요. 근데 우리 집안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랬는데 그냥 한국인의 정이다 하고 그냥 받아 하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후다닥 도망쳤대요. 그리고 블랑카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 그냥 공장장한테 물어봐도 그냥 열심히 일한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일상생활처럼 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용의자를 찾았다. 혹시 뭐 홍길동 씨를 아시냐? 이름을 딱 드니까 그 거래처 사장인 거예요. 아, 증거는 이미 확보가 됐고 본인도 인정했다. 그래서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전화를 안 들고 결과만 통보를 하는데 본인이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다. 혹시 간단하게 통화 가능하느냐? 솔직히 통화하기 싫었답니다. 네. 그렇죠. 통화하기 싫겠죠. 어찌됐든 이제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놀랬대요. 가뜩이나 이제 블랑카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는 사람이 또 본인한테 또 해를 끼친 거니까 정말 싫었는데 한 번 정도 통화는 하자.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한번 물어보자 싶어서 통화를 하겠다고 하고 받았는데 완전히 갈라진 목소리로
그냥 두지 왜 건드려. 모든 게 순리대로 흘러갈 텐데 네가 다 망친 거야. 망친 거야. 하더래요. 요 멘트는 제가 직접 녹음된 파일을 들었어요. 가장 비슷하게 흉내낸 겁니다. 경찰이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바로 전화기를 뺐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통보해드릴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정말이지 치가 떨리도록 생각하기 싫었답니다. 너무나도 짧은 기간 안에 이상하게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의 것을 너무 많이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작업했던 그 작업장을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수없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작업대를 치워버리자. 그거 없다고 해서 일이 지장이 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자리를 좀 치울까 하는데 혹시 괜찮은 생각일까요? 그랬는데 무당이 가만히 앉아서 엽전을 만지더니 치우지 마. 왜요? 보고 있으면 소름 끼친다고. 혹시나 만약에 우리 쪽이 아니라 다른 나라 쪽이니까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똥을 한 바가지를 퍼서 뿌리는 게 나아 아니면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나아. 그쵸. 뿌리면은 양은 적어질전정 온 사방천지에 냄새가 진동을 할 거고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냄새는 날지언정 관리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있는 뭐 홀령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있게 해. 그리고 그거 없어도 된다며. 그리고 간단하게 제 한번 지내고 내가 뭐 이렇게 써줄 테니까 그거 해. 라고 얘기해서 간단하게 이제 무당 대동에서 그 자리에서 굿 아닌 굿을, 제사 아닌 제사를 지내고 부적 같은 경우를 몇 군데 이렇게 작업 테이블에 붙여놓고 네. 누구도 사용을 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웬 생판 새파랗게 어린 놈이 갑자기 후다다닥 뛰어갖고 그 작업대에다 판을 깔아놓고 뭐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죠. 공장장이 그걸 보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서 울컥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좀 거칠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는 공장장의 화보다는 빨리 PT를 위해서 수정을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저랑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듣게 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오늘은 헬렉스님의 그 외국인 연기 또한 일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흉내내야 될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우연히 진짜. 네, 블랑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로 더 몰입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뭐, 이랬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는 저희의 몰입감을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와 이제 공장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이 목적이 뭐고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공장장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고 해요. 일종의 도혼이죠. 혼을 이제 훔쳐서 특정 물품이나 물건에 깃들게 해서 그걸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행위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도혼이라는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이제 시신의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을 잘라서 왜 그걸로 도자기를 빚으면은 그게 영롱한 뭐 옥빛이 나고 그게 뭐 빛이 영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옛날 얘기들. 뭐 무기를 재련할 때 용광로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무기에 혼이 실려서 예리하고 부러지지 않는 절세 명검이 나온다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을까? 우리로 치면? 그쪽에서는 자연스러운 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맞네요.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블랑카나 공장장의 일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역으로 맞아서 아마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또 했던 얘기가 회사장 죄 짓고 사지 마. 그런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착하게 살게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파하게 됐죠. 네.
그래도 마지막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혼을 도둑질했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릭스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기묘하면서 그리고 오한이 끼치는 그런 점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고. 그래서 돌비 헬릭스 검색하시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